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깃병,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반려동물들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가정식을 해서 먹일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꿨을 때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피부가 더 발적이 되고 가려워하고 하는데, 이럴 때 많은 보호자분들은 음식에 대한 알러지를 걱정합니다. 근데 그런 음식에 대한 알러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장누수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누수증후군 상태에 있는 반려견들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 장누수증후군 벗어나는 법.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오랫동안 피부병, 깃병, 아토피로 고생한 반려견, 특히 강아지들이 피부에 발적이 있고 노 있는 경우 농피증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오랫동안 투여받습니다. 그런 반려견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식으로 바꾸고 피부 증상이 심해진 반려견, 또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견, 이 반려견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장누수증후군이 뭔지 살펴보면, 장 상피세포의 친밀 결합이 손상되어 미소화된 음식물 입자, 독소, 유해균 등이 혈류로 유입되고 전신적인 염증과 면역 반응, 아토피, 식이 알러지,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자가면역 질환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누수증후군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그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레키 갓 신드롬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런 비슷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장누수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건강한 장 상태이고 이쪽이 장누수증후군에 빠진 장 상태입니다. 장 육모들이 있고, 이 바깥에 음식물과 독소,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누수증후군 상태가 되면 이 결합 조직이 손상받고, 그러면서 이러한 바이러스나 몸에 유익하지 않은 세균, 그리고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장 내로 스며들면서 장누수증후군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 상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장내에 있는 건강한 세균총입니다. 이러한 세균총은 장내 미생물총의 역할을 살펴보면, 숙주에 감염된 세균은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계 발달, 감염 예방, 위장관 혈관 형성, 그리고 수분 흡수 등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물을 먹으면 유기체가 혼자서 스스로 그런 음식물을 소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내에 있는 많은 세균총들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또 장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장 세균총이 장 육모를 덮고 있고, 그러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또 이러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안 좋은 세균, 또 독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건강한 세균총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러한 보호막 역할, 또 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러한 안 좋은 세균이 증식하고, 또 바이러스나 독소,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그런 음식물들이 줄줄줄줄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장누수증후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많이 차고, 복부가 평만되고, 설사, 그리고
이런 게 지속되면 결국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몸 안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독소 그런 것들이 줄줄 들어오니까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면역체계에 장애가 생겨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방광염이나 간 담낭 및 췌장 질환, 관절 통증, 심장 질환 그리고 암 또 눈을 건조시키고 체중의 변동도 있고 천식 같은 호흡 곤란 심지어는 발작 증상이나 그리고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장내 세균층이 붕괴돼서 불균형한 상태가 된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내 세균층이 왜 붕괴되었을까?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가 첫 번째 원인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방부제를 포함한 사료 첨가제들이 원인입니다. 또 과도한 예방접종, 구충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또한 장내 미생물층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장누수증후군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누수증후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요 5단계에 걸쳐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거, 그리고 대체, 재정착, 복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균형의 단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방부제, 사료첨가제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공식품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는 사료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강아지 간식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 알러지, 장내 유해 미생물을 적절히 컨트롤해야 되고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장내 미생물층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약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피해줘야지 아이가 회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단계로 장내에 있던 미생물이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지금은 항생제나 방부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층이 거의 손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몸 안으로 흡수되니까 알러지 반응과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누수가 있는 개들은 위산 저하와 췌장 효소 분비가 적은 경우가 많고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까 장누수 증후군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먹여야 되고 다음으로 재정착 단계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장내의 정상적인 미생물층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익균과 그 먹이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균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데 보통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내 세균층이 먹을 수 있는 건강 먹거리 다시 말해서 방부제가 첨가하지 않은 그런 먹거리를 먹여서 장내 세균층이 다시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점막이 손상받아 있는데 그 장점막을 복구하기 위해서 손상된 장점막 세포와 치밀 결합 조직 회복을 위해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무엇보다도 L-글루타민이 장 상피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지속적으로 먹이고 또 아연 또한 장 상피세포와 치밀 결합 조직 회복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아연도 먹이고 또 오메가3 지방산 이거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나 그리고 커큐민 이런 것들도 면역 조절과 항염증을 도우니까 먹이에 조금씩 섞어서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균형 단계로 회복된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자연식 또는 저알러지 식단을 갖다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요약하면 가장 첫 번째
건강한 자연식, 그리고 자연식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장애 상태라면 단기간 가수분해 사료에 소화 효소를 첨가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고용량의 유산균과 글루타민을 먹이고, 근데 이 고용량의 유산균들은 동물병원에서 보통 판매하고 있고, 이 글루타민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글루타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글루타민 중에 이 제품들이 원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뉴트라바이오, 캘리포니아 골드, 그리고 컨트리 라이프에서 생산한 이런 글루타민들이 좋은데, 이것들은 쿠팡이나 아니면 아이허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민들을 복용한 용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25mg씩 하루 2번 먹이면 됩니다. 그렇게 유산균과 글루타민, 그리고 또 아연과 오메가3 요걸 먹이고요. 그리고 전신적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로마 입욕을 기본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소개한 그런 관리 제품들, 고용량 유산균, 오메가3, 소화 효소제, 그리고 아연 영양제, 입욕제,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루수증후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정리하면, 반려동물의 유전 건강은 건강한 장내 박테리아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내 미생물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내 박테리아의 불균형은 장루수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많은 위장장애 및 기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장내 세균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항생제의 과다 사용이고, 그리고 가공식품, 기생충 감염, 백신 접종 등도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장누수 문제를 치료하려면 식단을 조절하고 적절한 보충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은 누출성 장증후군과 항생제 관련 위장관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아토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만성적인 같은 피부병, 이런 것들을 앓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알러지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알러지 때문에 먹는 것도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그런 처방사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상담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가수분해된 처방사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가정식을 먹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미 반려견의 장 상태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항생제, 또 방부제, 그런 것들이 영향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층이 거의 다 붕괴된 상태고, 그러니까 가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는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더 피부 증상이 심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루수증후군을 의심하시고, 이 장루수증후군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반려견을 도와주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반려견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장루수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또 반려견의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채널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